은주는 TV. 누구나가 걱정하는 것이 은퇴 후의 인생 2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준비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인생 2모작 은퇴 준비 실전 연구소 김관열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트코치 국내로 은퇴준비 실전연구소 소장 김건열입니다. 자, 저희들이 다음 주에 방송 개편이 되기 때문에 오늘이 소장님과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은 이제 제 저서 은준인, 그러니까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요. 네. 도전을 위한 실질적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예, 도전을 위한 동기부여. 어떤 내용일까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해가지고 은퇴준비 4영역과 자기 핵심 브랜드, 즉 셀프코어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네.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보다 확실하게 쟁취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다 동기부여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동기부여를 주는 요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통상 동기부여라는 것은 각자의 기대 수준과 현실 여건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욕구 불만 혹은 결핍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서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동기부여가 실제 일어난 형태를 이제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흠. 즉, 첫 번째는 이제 본질적 요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먼저 외부적 요인을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경쟁을 한다든지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수상을 한다든지 금전적인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외부적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반면 본질적 요인으로는 자율성, 호기심, 사랑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음흠.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 요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요인이 바로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자율성이 가장 효과적인 요인이다. 이해. 그렇다면 이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려면은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가 될 텐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율성을 키우고 계신지요? 예. 저는 이제 동기부여의 자율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기부여 스스로 시스템,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셀프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시스템, 예, 네. 예. 그 진행 방법은 슬프게, 즉 새드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새드는 영어로 SAD, 네. 즉 이것을 저는 새드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을 세드 법칙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셨다고요. 예,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 새드 법칙은 각자의 의미를 가진 영어 이니셜 SAD를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외부에 의한 동기부여를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일종의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크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실행하게 하는 어떤 도구와 같은 것이다. 예. 자, 그렇다면 SAD 법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영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어려운 법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흠. 먼저 여기서 이제 S가 첫 번째 나오는데 이 S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스페셜라이즈드, 즉 음, 보다 전문화하라는 것입니다. 예.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를 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음. 또한 어떤 방식으로 습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전문화하라는 것이 바로 S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셜라이즈드. 자, 그럼 SAD 두 번째 A는 뭘까요? 이 A도 제가 수차 강조된 내용인데요. 두 번째 A는 액티비티입니다. 아, 예. 즉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하나의 활동 내용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네. 즉 악기 배우기를 이제 예를 들면 S는 아까 스페셜라이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악기를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배울 건가를 결정하였다면 네. A는 하나의 구체적 행동, 목표치인 액티비티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경우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네. 저는 이제 악기 배우기를 위해 가지고 먼저 SAD의 1단계인 S단계에서는 악기는 솔드 키보드라는 어깨에 매는 키보드 악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 예. 한 2년 전부터 선택을 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을 저는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독학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액티비티 단계에서는 나의 활동 목표를 솔드 키보드 10곡을 연마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작은 음악회를 열기. 아, 이게 이제 액티비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구체적 그렇게 정하셨군요. 예, 네. 목표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로 액티비티의 선정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목표 활동 또 실천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숄더 키보드라는 악기를 하시는군요. 예. 자, 10곡을 연마해서 가족들에게 음악회를 여는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우, 참 멋진데요. 네. 자, SAD D 무엇일까요? 예, D 또한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디클레어입니다. 즉 음, 선언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선언을 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목표를 이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고 또한 동기부여를 자율적으로 이끌어내는 비법과 같은 하나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D는 declare, 즉 선언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선언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거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면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소장님 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선언의 방법에 대해서는 몇 번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어떤 형식이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본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뭐 말로 이렇게 선언을 하셔도 되고 음, 자기 일기장에 적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가족 밴드 같은 데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선택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만 제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설명할 실천형 버킷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천형 버킷리스트. 예, 예, 예. 어떤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은 죽기 전에 자기가 간절히 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두는 것인데요. 그렇죠. 이것을 저는 그냥 메모형 버킷리스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이제 퇴직 전에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 프로그램 과정에서 단골 메뉴로 이게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게 나오거든요. 예, 몇 번 따라해 봤는데 별로 적을 것도 없고 또 적어도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회성 버킷리스트 말고 본인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형 버킷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예, 사실상 이 실천형 버킷리스트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금 부분입니다. 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은퇴준비 4영역과 최종 목표로 제가 제시하는 자기 핵심 브랜드 개발의 중간 교도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배운 그 은퇴준비 4영역의 준비 과정에서 개발된 이 핵심 액티비티를 이 실천형 버킷리스트에 기록해서 관리를 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자기 핵심 브랜드, 즉 셀프코어 브랜드를 창출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소장님 경우에는 이 실천형 버킷리스트에 무엇을 적으셨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제 이 실천형 버킷리스트에 제가 소망하는 것, 추진하고 싶은 것, 또 꼭 추진해야 될 일들을 모두 액티비티로 만들어 가지고 네. 달력 크기의 종이에 1년번을 쭉 적고요. 네. 계속 기록을 해 두는데요. 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제 생활 공간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벽에 부착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되어 3년째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 눈에 잘 띄는 곳에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장님 버킷리스트에는 어떤 목표가 적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은 제 유튜브에 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하는데요. 이 네.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제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을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제 실천형 버킷리스트 1번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죽을 때까지 아내에게 음식 500가지 음식, 예. 만들어주기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니까 52개의 액티비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예, 예. 그 안에는 이제 쌍둥이를 위한 램 만들기, 제빵 국가 자격증 취득해서 홈베이커리 만들기, 국내 최초 은퇴 준비 실천 지침서인 책 쓰기, 네. 전문 작사가가 되어 음반 10곡 발매하기, 1인 유튜브 되어 수익 창출 시점 도달하기 등등등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기준으로 총 52개의 목표 액티비티 중에 33개가 이제 완성이 되었고 우와. 19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야, 벌써 33개가 완성이 됐고, 그렇다면은 19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시고, 예, 아,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중에는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은 실행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럴 수 예, 있겠죠.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면은 여기 계속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음흠. 결국은 이 실천형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의 핵심 브랜드, 즉 나의 셀프 코어 브랜드를 개발해 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결국 이것이 제2의 직업이 되고 또 나의 은퇴의 삶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그런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모든 것이 눈에 이렇게 선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천형 버킷리스트가 자기 핵심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렇게 이 서장님 말씀을 그 20회로 나누어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서장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노후 이 인생 이막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 해주시죠. 예, 부족한 제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은준이라는 책에 언급한 은퇴 준비 4영역과 자기 핵심 브랜드 개발은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은준인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꼭 은퇴 준비에 해당되는 분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심 네네, 있는 분들은 잘 적용하셔가지고 보다 나은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방송에서 이렇게 저에게 소중한 생방송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한 크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